멤버십 종목 SNS 텍을 가볍게 리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물려있다면 지난 바닥에서 최소 평단 36,000원은 만들어 두라는 의견을 전했고요. 바닥을 다진 후 강력한 신호들이 출현하며 김떡상이 지목했던 36,000원을 넘어섰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거래량과 메이저의 수급이 강력하게 동반되는 아주 훌륭한 신호들이 출현했었기 때문에 홀딩하자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지난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꾸라지며 얘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호들을 한 방에 취소해 버렸으니 보통 어이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신호들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36,000원을 회복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의견을 다시 전했습니다. 다시 좋은 신호들을 만들어냈죠. 9월 17일에도 그랬고요. 최근 3거래일 동안에도 지난번 장이 무너지기 직전에 출현했던 훌륭한 신호들을 재현하며 빠르게 회복해 주었습니다. 일목균형표상으로도 강하게 구름을 돌파했고요. 241선도 회복했습니다. 금요일 시장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3.79%의 상승 양봉을 만들어냈고요. 좋네요. 하지만 SNS 텍을 아주 큰 비중으로 보유하신 분이 계세요. 차세대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훌륭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시총이 7,600억대 기업입니다. 주력으로 들고 가기엔 체급이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결국 돌파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이 별로고요. 두 번에 걸쳐 저항을 확인했던 가격에 도달을 했습니다. 비중이 너무 과도하다면 추가 상승 구간에서 부담을 덜고 올라도 좋고 내리면 더 좋은 상태로 욕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파운드리 투자의 수혜주이고요. 첨단 소재의 상용화가 기대되는 내년에는 꽃을 피울 겁니다. 길게 보는 투자자만이 보유할 수 있겠습니다. 김떡상의 종목은 죽지 않습니다. 종목당 투자 금액은 투자에 앞서 각자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매매 내역과 투자 계획을 기록할 겁니다.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내역이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죠? 수익을 실현하면 평단이 낮아지고 일부 손절을 할 경우 평단이 높아지니 정확한 평단가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보다 더 다 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떡상하러 갑시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기우제요? 이 정도는 예측 범위 내에 있고요. 코스피 3,000포인트도 유지하고 있네요. 확신에 미리 매집을 완료한 종목은 아쉽지만 아직은 매집을 완료해 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멤버십 종목들도 여전히 매집 중인 종목이 상당수입니다. 3,000이 깨진다고 난리도 아니네요. 결국엔 다시 올라올 건데 깨지면 좀 어때요? 시장 얘기는 시간이 되면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봅시다. 이미 이지랄을 떨 때부터 이럴 줄 알고 있었죠? 우리는 24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241선에 질질 매달리며 회복하는 것을 보고 이미 보통 찝찝한 게 아니었습니다. 쌍바닥을 찍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언제나 외바닥은 불안합니다. 결국 찌그러 내려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바닥보다는 쌍바닥이 좋고 쌍바닥보다는 쓰리바닥이 훨씬 좋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쌍바닥은 기본이라는 것은 주린이가 봐도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의 음봉 덩어리가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네요. 문제는 어디까지 빠지냐가 되었네요. 일단 지난밤 미국장이 반등이 나왔고요. 월요일은 우리가 휴장이기 때문에 월요일도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이어진다면 일단 삼성전자도 당연히 반등을 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변수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최악을 고민해 봅시다. 일단 지금 가격은 더 빠지더라도 결국 회복되는 가격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바닥이고 당연히 매수가 유효한 자리고요. 혹시나 미쳐서 7만원이 깨지면 비중이 커도 추매를 해야죠. 아니 몰빵도 가능하죠? 6만원 후반대마저 무너지면 시장이 비상사태가 발생한 거겠죠. 어쩌다 한 번씩 주는 대출 각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어우 더 빠진다고요? 더 빠지면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김떡상도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더 빠지는 건 아니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자리는 더 빠져도 무조건 회복이 되는 자리이니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변동성은 극복하는 거라고 했죠. 절대 홀딩이에요. 제발 부탁인데 무서운 건 알겠는데 팔지 마세요. 김떡상도 오래 산 삼성전자 주식은 똑같이 물렸습니다. 내 주식이 빠지는 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여러분이 팔까봐 무서워 죽겠습니다. 아, 혹시 팔라고 다짐한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 소식은 전해야겠네요.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파운드리 투자를 예고했죠.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장기화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체 반도체 파운드리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완성차 업체와 모바일 제조사, 가전업체 등이 반도체 파운드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은 김떡상의 생각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파운드리 생산 수율 개선과 파운드리 가격 인상이 본격화된 만큼 비메모리 사업부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당연히 10만 원 가는 거죠. 폴더블 폰의 흥행은 이어질 것이고 DDR5 시대를 맞아 디램의 단가가 크게 상승할 거고요. 비메모리 파운드리는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마진이 크게 성장해 갈 겁니다. 너무 뻔한 스토리입니다. 아, 본의 아니게 기우제 방송이 돼버렸네요. 기우제 방송된 김에 삼행시나 하라고요? 아이고 됐습니다. 기러니까 버티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시간이 없냐고요. 근데 가오는 왜 같이 없는 거야? 제엔장.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결국 쌍바닥을 찍죠. 이미 8월 하락에서 의미 있는 추매는 9만 원대에서나 가능하다고 했고요. 심하면 9만 3천 원까지는 각오하자고도 했습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도 지금 가격은 더 빠지더라도 결국 회복되는 가격입니다.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사도 되긴 하죠? 어차피 쉽게 회복될 자리라면 여유 있는 투자자라면 그냥 담아도 되지만 그래도 물리면 김떡상을 째려볼 것이 뻔하니 얼마나 싸게 살 것인가의 문제죠. 9만 원대는 여전히 의미 있는 추가 매집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9만 3천 원이 깨지면 김떡상이 뭔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일단 대출각이네요. 주식을 하다 보면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빠르게 신분 상승이 가능한 미친 가격 구간이네요. SK하이닉스도 내년 상반기 이후 DDR5 시대가 열리면서 여기를 향하겠죠. 메모리 단가가 크게 상승하는 데 뻔한 거예요. 따라서 성격 급하고 엉덩이 가벼운 분들은 그냥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1년도 못 버티고 징징이가 되는 투자자가 들고 갈 주식은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보유한 디램 재고는 올해 말 1주에서 2주 수준으로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설비 투자 역시 공정 미세화를 중심으로 이행돼 웨이퍼 생산 능력 증가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고요. 따라서 고객사의 재고 조정만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재차 업황이 상승 구간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참고로 SK하이닉스보다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삼성전자를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디램 업황이 개선이 되는 시점을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할 때 순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탄력적인 회복이 가능할 겁니다. 내년 하반기에 업황 개선이 가능하다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의미 있는 회복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도한 가격 라인을 의도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신무장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곧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지난밤 미국장도 반등에 성공했고요. 그래서 추가 돌발 악재만 없다면 다음 주 우리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가격 라인까지 빠져 있으니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초에 팔지 못해 수익을 놓쳤으면서 이제 와서 팔고 손실을 실현하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